요즘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드시는데도 피곤하고 피부는 어두워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몇 년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도 전혀 효과를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C가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복용법 하나만 잘못 잡아도 몇 년 동안 드신 노력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요. 이 부분은 정말 오늘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1000mg씩 드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2000mg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많은 양을 아침 한 번에 다 드신다는 거예요. 알약 두세 개를 한꺼번에 삼키고 그걸로 하루 비타민 섭취를 끝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몇 시간 뒤면 혈중 농도가 뚝 떨어지고 저녁 무렵이면 아침에 드신 비타민C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가 돼요.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몇 달 몇 년을 드셨는데도 잇몸에서는 여전히 피가 나고 손등에는 멍이 잘 들고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타민C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니라 복용 방식이었어요. 아침에 한 번만 드시는 대신 하루 3번으로 나눠 드시기만 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드시는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만에 얼굴빛이 환해지고 잇몸 출혈이 멎고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걸 저는 수백 번 확인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저장이 안 돼요. 지방에 쌓이는 지용성 비타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어봐야 소용이 없고 자주 조금씩 먹어야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침에 1000mg을 한 번에 드신 분과 500mg씩 두세 번 나눠 드신 분을 비교해보면 저녁 무렵 혈중 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양을 드셨는데 나눠 먹은 분이 훨씬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효과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드렸는데 한 달 만에 몸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얼굴빛이 환해지고 잇몸 출혈이 멎고 멍이 잘 안 들고 상처가 빨리 아물고 피로감이 확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100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을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부터 바꾸세요. 그러면 지금 드시는 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하나에 삼키고 끝이신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저녁에 한 번에 드시나요? 혹시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복용법을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신 김성호 72세님이 찾아오셨어요. 매일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데도 잇몸이 자주 붓고 손등에 멍이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아침에 1000mg짜리 한 알만 급하게 삼키고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거구나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용량보다 더 중요한 게 복용 타이밍과 나누어 먹는 습관이었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두세 시간 뒤에 혈중 농도가 뚝 떨어지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저는 김성호님께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눠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침 식사 후에 500mg, 점심 식사 후에 500mg, 저녁 식사 후에 500mg 이렇게요. 그리고 물은 미지근하게 한 컵씩 꼭 챙겨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성호님이 그 작은 습관 하나 바꾸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진짜 놀라웠어요. 잇몸피가 멎었고 얼굴빛이 확 환해지셨고 손등멍도 이제는 금방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신기해하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C를 어떻게 다뤄야 몸이 달라지는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C 효과를 3배로 올리는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그냥 영양 보충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혈관을 상하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보다 30% 이상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비타민 하나 먹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 전체와 직결되는 거죠.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평소에 비타민C를 불규칙하게 드시다가 제 권유로 하루 3번 나눠 먹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피로감이 확 줄고 손톱 옆에 자주 생기던 염증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상처가 나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하루 용량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눠 드시는 겁니다. 1000mg을 드신다면 아침에 500, 점심에 500 이런 식으로요. 1500mg을 드신다면 500씩 3번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식사 직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시간대에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 몸이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 알아채는 겁니다. 가장 흔한 신호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양치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사과 같은 과일을 먹을 때 잇몸이 쉽게 상한다면 비타민C가 부족한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멍이 잘 드는 거예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손등이나 팔에 보라색 멍이 자주 생기고 오래가면 이것도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거나 회복이 느리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노화연구재단의 보고를 보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안 돼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모세혈관도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멍도 잘 들고 피부도 거칠어지는 거죠. 최미정 74세님은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하루 3번 나눠 드시라고 했더니 보름 만에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새살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은 8시, 점심은 1시, 저녁은 7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면 몸이 규칙적으로 비타민C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하루 한 번 몰아먹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2-3시간 뒤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런 신호 중 어떤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세 번째로 꼭 아셔야 할 건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는 특성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이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쌓이지 않고 2-3시간이면 혈중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한국보건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비타민C는 복용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혈중 농도가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도를 유지하는 게 항산화 효과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윤대호 70세님은 아침에 1000mg을 한 번에 드시다가 제 조언대로 500mg씩 2번으로 나눠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후만 되면 몰려오던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몸이 편해진 거죠.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각각 500mg씩 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1500mg을 드신다면 500씩 3번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되 한 번에 1000mg 넘게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물 없이 그냥 삼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목이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꼭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으로 나누어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비타민C 형태를 내 몸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시중에 나온 비타민C는 크게 일반형하고 리포조말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흡수가 빠른 대신 혈중 농도가 빨리 떨어지고 리포조말형은 흡수가 천천히 되는 대신 오래 유지됩니다.
국내 기능성 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리포조마령은 일반형보다 혈중 농도 유지 시간이 2배 가까이 길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챙겨 먹기 힘드신 분들은 리포조말령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김은성 66세님은 원래 일반형 비타민C를 드시다가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포조말령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속도 편하고 효과도 오래 유지된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본인 위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속이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리포조말령이 좋고 평소 위장이 튼튼하신 분은 일반형을 나눠 먹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구미형 비타민C는 당이 많이 들어가서 보조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매일 주식으로 드시기엔 당 섭취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가 잘 맞으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비타민C와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를 함께 챙기는 겁니다. 특히 철분하고 콜라겐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철분은 비타민C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고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 합성이 제대로 돼요. 국내 식품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철분제를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비타민C와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40% 가까이 높아진다고 해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죠. 이성규 69세님은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따로 드시고 비타민C도 따로 드셨는데 제가 함께 드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만에 피로감이 확 줄고 혈색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C와 철분제를 함께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타민C와 콜라겐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비타민C 먹고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어떤 음식이나 영양제와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이 원칙들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C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루틴을 완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밤사이 소비된 비타민C를 보충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하루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면 속쓰림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침 식사를 하신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실천 방법은 아침 식사 마치고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500mg을 섭취하는 겁니다. 물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아침엔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점심시간 때는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많을 때라서 항산화 작용이 더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자외선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때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 손상이 빠르게 일어나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점심 식사 직후에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예요. 커피를 마시면 비타민C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최소한 1시간 이상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점심 식사 후 30분 이내에 500mg을 다시 보충하시는 거예요. 이때 철분제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되니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저녁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때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작업이 밤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이 회복 과정이 훨씬 잘 일어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실천 방법은 저녁 식사 직후에 리포조말령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리포조말령은 밤새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중 농도를 유지해주고 콜라겐은 비타민C와 만나면 합성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은 저녁에 몸이 무겁다고 느끼실 때가 있나요? 음식 궁합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면 흡수 유지 시간이 길어져요. 특히 귤이나 키위 같은 과일에 비타민C가 풍부하고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는 산화 부담을 높여서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켜요. 라면이나 과자처럼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비타민C 필요량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권해드리는 실천 방법은 비타민C 복용할 때 귤 1개나 키위 반 개 정도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서 효과가 더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생활 속에서 비타민C를 소모시키는 요인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비타민C를 대량으로 소모시키는 대표적인 습관이에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비타민C 25mg이 소모되고 술 한 잔을 마시면 그 이상이 소모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술을 마신 날에 비타민C를 무리하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흡연이나 음주 중에 한두 가지라도 줄여가시는 겁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횟수라도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소모 요인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1000mg, 2000mg 드셔봐야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건 돈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으면 효과가 크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적당한 양을 하루 3번 나눠 먹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500mg씩 나눠 드시면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계속 쌓이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멍은 잘 들고 상처는 잘 안 아물어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비타민C를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맑아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잇몸 출혈이 멎고 상처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하루 에너지가 훨씬 안정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서 감기도 덜 걸리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복용법만 제대로 바꾸셨는데 한 달 만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2달 만에 몸 전체가 가벼워지셨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C 500mg을 먼저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것부터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 루틴이 자리 잡으면 점심 저녁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처음엔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식탁 위에 비타민C를 눈에 잘 보이게 놓아두세요.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한 번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 드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 건강의 명가. 100세 시대 100세 명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